돈 들이지 않고 새 거 안 사고 해결할 수도 있어요. 닥토를 해보세요. 제가 쓰는 꿀템 알려드릴게요. 이 등드름 가드름은 홈케어만 잘해줘도 진짜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. 방법은 바로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등드름이랑 가드름 신경 쓰이는 분들 이 영상 클릭하셨죠? 사실 저도 등드름이 정말 잘 나서 조금만 신경 안 써주면 금방 등이 지저분해지는데요. 피부과 의사니까 병원에서 뭐 약도 먹고 레이저도 받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저도 그냥 집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샤워하고 셀프 홈케어로 관리하고 있어요. 왜냐면 이 등드름 가드름은 홈케어만 잘해줘도 진짜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데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깨끗한 등, 깨끗한 앞가슴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시작해 볼까요?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등드름 가드름 어떻게 없애나요? 뭘 써야 좋아질까요? 이런 거잖아요. 자, 그걸 알려드리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. 나는 얼굴엔 여드름이 별로 안 나는데 왜 등이랑 앞가슴은 이렇게 계속 여드름이 날까? 자,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등이랑 앞가슴은 우리 몸에서 피지가 가장 많은 부위예요. 그리고 땀도 많이 나고 또 머리카락도 많이 닿죠. 그래서 이 등드름 가드름은 사실 구조적으로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등드름 가드름을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? 돈 들이지 않고 새 거 안 사고 그냥 내가 집에 갖고 있는 걸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. 심지어 누구나 다 쓰는 엄청 흔한 거거든요.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폼 클렌저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폼 클렌저 가지고 와서 그 제품의 전성분 한번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세요. 그래서 그 중에 혹시 살리실릭 애시드라는 성분이 있으면 그 폼 클렌저로 내 등이랑 가슴에 여드름 나는 곳을 씻어보세요. 예를 들어보면 이 제품은 뉴트로지나의 아크네 포밍 클렌저인데요. 앞에 그냥 써 있어요. 살리실릭 애시드 0.5% 이렇게 써 있거든요. 이런 거 집에 있으면 그냥 이런 걸로 등드름, 가드름 나는 곳을 한번 씻어보세요. 특히 여드름성 피부 클렌저에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이 살리실릭 애시드가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바하 성분이었죠. 이 바하 성분이 어떤 역할을 했죠? 첫 번째는 모공 속에 있는 피지를 좀 청소해주고, 두 번째는 모공을 좀 막을 수 있는 각질들을 좀 탈락하게 해주고, 그리고 세 번째는 염증을 줄여주죠.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실 때 한 가지 또 팁을 드려볼게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디 클렌저 쓸 때처럼 거품 문지르고 바로 씻어내지 말고 이 폼 클렌저를 이용해서 내가 등드름 나는 곳에 문지른 다음에 한 5분 정도 그냥 다른 거 하면서 시간을 좀 주세요. 왜냐면 클렌저 안에 있는 이 살리실릭 애시드 성분이 모공 속에 들어가서 좀 작용을 하려면 그냥 씻어내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. 선생님, 그런데 저는 제 클렌저 봤더니 그런 거 없는데요? 새로 사야 되나요? 라고 하시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. 이전에 클렌저 편에서 약 알칼리성 클렌저가 우리 피부에 있는 피지나 노폐물을 잘 씻어내주는 역할을 했었죠. 등드름이나 가드름은 피지가 많아서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. 그래서 집에 이런 세정력이 좋은 약 알칼리성 클렌저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이런 걸로 또 이 부위를 씻어보시면 좋아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얼굴에 썼을 때는 좀 건조해서 안 쓰고 있던 거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위들은 좀 이런 세정력이 강한 거를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.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토너입니다. 닥토를 해보세요. 아니 원장님, 예전에는 닥토 안 좋다고 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또 지금은 닥토 하라고 하냐, 헷갈리게 라고 하시죠. 자, 그런데 닥토 편 영상 보셨던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제가 닥토를 무조건 하지 말라고 했었나요? 아니죠.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은 하지 말라고 했었죠. 그런데 앞가슴 등은 지금 피지가 많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닥토를 이용해서 피지랑 노폐물을 잘 닦아주면 좋겠죠. 자, 그러면 어떤 제품을 또 써야 되나요? 라고 많이 물어보시겠죠? 각질 정리 기능이 있는 토너들, 이런 거를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내가 집에 갖고 있는 것 중에 각질 정리 기능 이런 게 써 있는 거를 한번 보시면 보통 이런 토너들에 아하나 바하 같은 산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각질 토너나 아니면 각질 패드로 닥토를 해주면 등드름, 가드름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. 이런 토너나 각질 패드는 굉장히 흔하고 많아요.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 보여드리려고 두 가지만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 스트라이덱스의 토너 패드입니다. 여기도 앞에 보면 살리실릭 애시드 0.5% 이렇게 써 있어요.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는 디 오디너리의 글리콜릭 애시드 엑스폴리에이팅 토너인데요. 여기는 이제 글리콜릭 애시드는 아하 성분이고요. 그리고 엑스폴리에이팅이 좀 이름이 어려운데 엑스폴리에이팅이 각질 제거라는 뜻이거든요. 아예 이름이 그런 게 붙어 있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쓰시면 도움이 되고, 꼭 뭐 이 제품들이 아니더라도 아하나 바하 성분이 들어가 있는 토너 집에 있으면 그런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. 선생님, 저는 그냥 등드름용 뭐 바디워시 같은 걸 사고 싶은데요?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? 이런 경우에는 아하나 바하가 포함된 바디워시를 사면 되겠죠? 이것도 제가 제품을 찾아왔습니다. 아크네스의 퍼펙트 솔루션 바디워시고요. 여기에는 아하, 바하, 파, 라가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산성분들이 모공 속의 각질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좀 모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등드름, 가드름 많이 나는 분들은 이 제품이 가격 대비 용량도 굉장히 많아서 이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잘 쓰실 것 같아요.
자, 그럼 이제 씻는 건 우리가 잘 씻었어요. 그런데도 계속 나요. 효과가 없어요.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. 그럴 때 제가 쓰는 꿀템 알려드릴게요. 이겁니다. 클리어틴인데요. 이거는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이에요. 약인데요. 일반 의약품이어서 처방전이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.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는 약이거든요.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화장품들이랑 뭐가 다르냐?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이나 클렌저에 들어갈 수 있는 살리실릭 애시드 최대 농도가 0.5%인데 이건 이제 의약품이기 때문에 살리실릭 애시드가 2%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클렌저나 토너 이런 거 써봤는데 효과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사서 여드름이 나는 부위에 톡톡 찍어서 한번 발라보세요. 대신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좀 강할 수 있어서 넓게 펴바르는 건 피부가 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자, 다음은 이거예요. 여드름 패치인데요. 등드름, 가드름이 났을 때 이게 일단 거슬리니까 손으로 뜯게 되잖아요. 저도 이게 나면은 사실 못 참고 손으로 뜯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손으로 뜯어버리면 이 부위가 또 빨갛게 자국이 남고 색소 침착이 정말 심하게 남기 때문에 손으로 안 건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이게 사실 참기가 너무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저는 딱 보이는 부분에 났을 때는 그냥 이걸 붙여버립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만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국이 훨씬 더 덜 남고 덜 오래 남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등드름, 가드름이 많이 가라앉았어요. 근데 얘네가 또 문제인 게 염증이 가라앉고 나서도 이 붉은 자국이나 색소 침착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면 또 피부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걸 바르면 색소 침착을 빨리 지울 수 있는지 그걸 알려드릴게요. 이 제품을 골라왔어요. 이거는 디오디너리의 나이아신아마이드. 이거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.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색소 침착도 줄여주고 또 피부에 염증이나 붉은기도 좀 가라앉혀주고 심지어 또 우리 피지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여드름에 쓰기엔 너무 딱인 성분이죠. 이 제품이 성분 함량도 높고 또 용량 대비 가격도 저렴해서 넓은 등이나 앞가슴에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레티놀입니다. 혹시 집에 레티놀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레티놀을 등드름, 가드름 가라앉고 난 자리에 발라보세요. 레티놀은 각질을 빨리 탈락시켜서 거기에 묻어있는 색소를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없다면 일부러 사지는 마시고 집에 있으면 한번 활용해보세요. 그리고 또 하나, 등드름 나는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바로 샤워하는 순서인데요. 머리를 먼저 감고 몸을 나중에 씻으셔야 됩니다. 우리가 쓰는 헤어 제품들에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성분들이 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근데 이게 그 제품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헤어 제품들은 사용하고 나서 머리가 좀 부드러워야 되고 좀 윤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리콘이나 오일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 피부에 남아있게 되면 얘네가 모공을 막고 여드름을 나게 하기 때문에 머리를 먼저 감고 나중에 샤워를 해서 몸에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성분들을 잘 씻어내줘야 돼요. 실제로 이런 헤어 제품을 쓰고 나서 등드름, 가드름이 좀 많이 난다고 느끼는 분들은 아예 머리를 감을 때 숙여서 감아서 이런 제품들이 피부에 닿지 않게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드린 홈케어를 다 했는데도 별로 좋아지지 않고 여드름이 계속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피부과에 가서 전문의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. 홈케어로 좋아지지 않을 정도로 여드름이 심해서일 수도 있고요. 두 번째는 여드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. 이게 여러 가지 세균에 의한 모낭염이나 아니면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피부과에 가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.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따라해보시면 등드름, 가드름이 진짜 많이 좋아질 거예요.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.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힘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해주시고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